반찬 가게를 할 때 처음에 가장 많이 어려워하시는 허가나 이런 품질 표시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반찬 가게나 음식점을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영업 등록증, 그리고 하나는 사업자 등록증. 근데 이게 발급 기관이 달라요. 사업자 등록증 같은 경우는 세무서에서 발급을 하고요. 영업등록증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발급을 합니다. 그래서 영업등록증은 구청에서 위생과 관련된 부분에서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서 세금 계산을 위해서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사업자 등록증 같은 경우 도매 및 소매업, 조리 반찬류 소매업 이렇게 사업의 종류, 업태와 종목이 나오는데, 이거랑 영업 등록증상의 업태랑은 달라요. 그래서 나는 음식점을 하는데 왜 여기가 도소매로 돼 있나요? 이런 질문은 좀 틀린 질문입니다. 도소매 구분은 세무서에서 하는 거고, 일반 음식점이나 간이 음식점, 휴게 음식점, 즉석 제조업, 즉석 식품 제조 가공업 이런 거는 구청에서 받는 영업 허가예요. 그래서 두 개를 받는 분야가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지금 저는 영업 등록증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식품 제조 가공업, 즉 좀 쉽게 말하자면 공장이에요. 공장, 식품 공장 허가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일반 반찬 가게 같은 경우는 즉석 식품 판매 제조 가공업 요 허가를 받아요. 저는 지금 두 개가 다 있는데, 식품 제조업, 일반 소규모 반찬 가게는 요거 허가만 받으면 돼요. 이 식품 제조업은 공장이에요, 공장. 이거는 뭐 크기와는 관계 없어요. 20평이던 10평이던 100평이던 크기는 관계 없는데, 가장 큰 차이는 이 즉석식품 판매 제조 가공업은 내 매장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바로 파는 이거를 즉석식품 판매 제조 가공업이라고 하고요. 식품 제조업은 음식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도 팔 수가 있고 납품도 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개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즉석식품 판매 제조 가공업은 뭐든지 다 만들 수 있어요. 축산물 뚝배기 불고기 키트, 그리고 돈민찌 돼지고기 다진 거, 돈민찌 돈가스, 이렇게 고기 함량이 70%에서 80% 되는 것도 다 만들 수 있고, 수산물이 들어가는 것도 만들 수 있고요. 양식, 중식, 한식 구애 없이 다 만들 수 있는 반면에, 식품 제조업은 품목 보고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팔고자 하는 상품에 대해서 반드시 품목 보고를 해야 되고, 비용이 한 건당 한 80에서 90 들어요. 그리고 구청에 하는 비용은 들지 않는데, 이제 품목 보고를 위한 성분 검사, 한글 표기사항 작성 이런 거에 이 정도 비용이 든다는 거고요. 그리고 식품 제조업 중에서도 분야가 또 여러 개로 나뉘어 있어요. 식육 가공, 수산물 가공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식육 가공업 같은 경우는 축산물 돼지고기, 예를 들어 돼지고기 함량이 50%를 넘는다. 그럼 식육 가공업으로 받아야 돼요. 일반 식품 제조업에서도 식육 가공업으로. 근데 일반 식품 제조업에서 돼지고기가 80% 이상인 돈민찌 돈가스, 볼카치 같은 걸 만들었다. 이거는 안 돼요. 등록이 안 됩니다. 식품 제조업에서는 식육 가공업이 없는 상태로는 고기 함량이 50% 넘어가는 건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복잡한 부분이 있지만, 대신에 납품이 된다는 거, 품목 보고한 상품에 대해서는 납품이 되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그래서 반찬 가게 하시는 분들이 반찬 가게 하시는 분들보다 그 주변에서 이제 잘 모르고 납품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동네 마트에서 우리 매대에 깔아놓고 팔게 반찬 좀 주세요. 불가능합니다. 식품 제조 판매업에서는 불가능하고, 걸리면 과태료나 영업정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식품 제조업에서는 가능은 해요. 근데 품목 보고가 된 상품에 대해서만 납품을 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찬처럼 뭐 100가지 뭐 70가지 이렇게 모든 걸 품목 보고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도 지금 품목 보고된 게 한 10개가 안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디 마트 같은 데 납품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즉 식품 제조업도 어렵고 즉석식품은 안 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든 반찬을 온라인으로 팔고 싶다. 그러면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꼭 반찬 가게가 아니라 일반 음식점이나 이런 데도 가능할 거예요.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받으면 인터넷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스마트 스토어, 자사몰 이런 데를 구축해서 인터넷으로 팔겠다 하면 이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받으면 되고, 이거는 그냥 신고제라 구청에 가서 하겠다라고 신고만 받으면 돼요. 근데 이제 영업 등록증 같은 경우는 허가제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사가 필요해요. 즉석식품 제조든 그냥 식품 제조든 반드시 일반 음식점업이든 반드시 실사를 나오고 그 기준에 맞게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석 판매 식품 제조 가공업 같은 경우는 배수 시설, 그리고 조리 시설, 환기 시설 이 세 개가 갖춰져야 되고, 바닥이 뭐 배수가 잘 되는지, 후드 시설이 있는지, 불을 쓰는 조리 시설이 있는지 이런 거를 이렇게 평면도를 낸다거나 뭐 그렇게 해가지고 서류를 허가를 받고 실사를 한번 나오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영업 등록증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으셨으면 장사를 하시면 되는데, 반찬 가게 하실 때 원산지 표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원래 원산지는 그 안에 들어간 재료 전부를 쓰는 게 원칙입니다. 원래는요. 이건 제가 예전에 그 특수 매장에 입점했을 때 만든 건데, 이렇게 계란, 뭐 양파, 탈지, 대두, 간장의 성분, 간장에 들어가 있는 글루탄산, 나트륨 이런 거 다 써야 돼요. 원칙은 이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 쓸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라벨, 반찬 가게에서 쓰는 라벨의 크기가 한정돼 있잖아요. 보통 손바닥보다도 작은, 이것도 너무 큰 사이즈고 손바닥보다 작은 사이즈인데 여기다가 원재료를 다 쓰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농산물 품질관리원이라고 수산물 품질관리원도 있고 축산물도 있어요. 근데 축산물 업무는 보통 농산물에서 같이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농관원, 요거를 줄여서 수관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농관원 권고사항이 주재료 3가지만 쓰면 됩니다. 이 주재료라고 하는 거는 들어가는 함량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김치찜을 한다고 하면요, 돼지고기 들어가겠죠? 돼지고기. 김치찜 김치 들어가겠죠. 그리고 내가 뭐 양파를 그 다음 많이 넣는다 하면은 양파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렇게 주재료 3가지만 쓰시면 되는데, 단 김치는 예외가 좀 있어요. 김치는 배추와 고춧가루 원산지를 각각 써야 합니다. 배추는 국산이야. 근데 고춧가루는 중국산이야. 이러면 김치 국내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따로따로 표기를 해줘야 되고, 이게 조금 헷갈릴 여지가 있으니까 찹스테이크를 예를 들어 볼게요.
소고기 찹스테이크를 한다고 치면 소고기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찹스테이크니까 피망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양파도 넣고 싶어요. 양파. 이렇게 세 가지만 쓰시면 돼요.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통과하는데. 소고기 미국산, 피망 국산, 뭐 양파 국산, 이렇게 세 가지만 쓰시면 되는데, 단 하나 여기서 또 주의할 게 뭐냐면은 아주 재료 중에서 양은 소량만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바질, 닭가슴살, 샐러드, 이걸 만들다고 하면은 사실 바질은 조금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뭐 한두 장 10g도 안 들어갈 정도인데도 이 반찬 이름에 이게 표기되어 있는 재료는 다 써야 돼요. 주재료 세 가지 항목을 쓰는 데에다가 반드시 써야 돼요. 그래서 바질, 닭가슴살, 샐러드는 사실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걸로 치면 뭐 양상추, 닭가슴살, 그다음에 뭐 방울토마토, 뭐 이렇게 세 개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데, 바질이 이름에 있잖아요. 그럼 바질도 꼭 써야 됩니다. 그래서 바질, 뭐 수입산이란 단어는 안 쓰고요. 외국산. 나라가 정해져 있으면 나라를 쓰면 더 좋고요. 그리고 양상추, 뭐 국산, 닭가슴살, 국산, 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원재료를 다 쓰실 필요는 없는데, 특수상권은 이렇게 쓰기를 요구해요. 이게 한글 표시사항에 준하는 내용으로 원하거든요. 그래서 특수상권은 이게 참 힘들어요. 더군다나 반찬가게의 장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해진 메뉴가 없이 그냥 이것저것 있는 재료로 새로운 메뉴를 뚝딱 만들었어. 그래서 그냥 팔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특수상권 같은 경우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걸 먼저 만들어 놓고 팔아야 돼요. 그러면은 일하다가 막 이거 만들고 성분 찾아서 넣고 번거롭잖아요. 그러면 안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수상권은 뭐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여담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함량 순서로 세 가지만 쓰면 되고, 그리고 일반 음식점에 가시면 이렇게 큰 표지판에 뭐 대표 원산지 해서 쌀, 돼지고기, 김치, 고등어, 이런 식으로 몇 가지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식당 같은 경우는 요것만 써서 벽에 부착만 해 놓으면 돼요. 근데 반찬 가게는 그렇지 않아요. 반찬 가게는 모든 상품에, 판매하는 모든 상품에 개별적으로 붙이는 게 원칙입니다. 일반 반찬 가게 가면 근데 대부분의 가게가 아직도 안 붙여요. 그냥 케이스만 있고 원산지 표기 스티커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속을 막 심하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안 붙이는 거겠죠. 그렇지만 원칙은 붙여야 되는 거. 특히나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원산지에 대한 표기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거를 만약에 뭐 품질관리원 같은데 신고했다? 그럼 바로 벌금이에요. 이제 일반 이게 품질관리원 단속하고 구청의 단속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구청 같은 경우는 나와서 위생 상태, 그리고 뭐 보건증, 정말 간혹 가다가 뭐 유통기한, 라벨, 요 정도 보고 가거든요. 라벨 사실 잘 안 봐요. 그냥 안 붙어 있으면 이거 왜 안 붙었어요? 붙이세요. 요 정도에서 끝나고, 위생 상태, 쓰레기통 뚜껑이 덮여 있는지 덮여 있어야 합니다. 요거 보고 하수구 깨끗한지, 그리고 뭐 후드가 너무 막 엉망진창인지 아닌지 뭐 그 정도만 멀리서 살짝 눈으로 훑어보는 정도로 끝나요. 그리고 주로 보건증, 그리고
아주 정말 심심하다 싶으면 뭐 유통기한 한 번씩 보더라고요. 근데 구청에 이런 검사는 사실 크게 걸릴 것도 없고 이렇게 크게 막 긴장하실 필요가 없는데, 품질관리원은 좀 달라요. 품질관리원은 정말 자세히 보거든요. 뭐 원하는 게 안 나온다, 원산지 위반한 자료 같은 게 없다 싶으면 쓰레기통까지 다 진짜 뒤져요. 쓰레기통 뒤지고 냉장고 다 뒤져서, 그러니까 영업을 아예 못할 정도로 두세 명이 한 번에 와가지고 그렇게 다 뒤집니다. 그리고 컴퓨터에서 판매한 자료 확보하고 판매 금액 계산해가지고 벌금을 3배로 매겨버려요. 그리고 영업정지 나오고 바로. 품질관리원이 굉장히 위험해요. 조심해야 돼요. 품질관리원에서 주로 보는 건 원산지, 그리고 위생. 위생은 조금 구청보다는 조금 덜 보는데, 그래도 위생이 너무 심각하다 싶으면 위생도 같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원산지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 그래서 품질관리원에서는 자주 나오진 않아요. 가장 자주 나오는 경우는 누가 신고, 특히 인터넷으로 판매할 때는 신고가 잦습니다. 신고했을 때, 그리고 아니면은 뭐 추석 전에 명절 음식 판매하는 곳, 전이나 떡 이런 거 판매하는 곳 집중 단속 기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떠요. 뉴스에도 나오기도 하고, 품질관리원에서 며칠부터 며칠은 뭐 배달 전문업 집중 단속 기간입니다. 추석 제수용품 집중 단속 기간입니다. 뭐 이렇게 떠요.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가게들은 조금 긴장을 하셔야 되고, 어딘지는 몰라요. 어디로 갈지는 몰라요. 서울에도 있고 뭐 수원에도 있고 여기저기 있으니까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기간이 나오니까 그때는 좀 조심을 하면 된다. 그리고 라벨 허가, 라벨 했고, 원산지. 일단은 이 영업허가랑 사업자 등록증 상에 구분을 헷갈려 하시는 분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원산지 표기를 어떻게 어디까지 해야 되냐, 라벨을 꼭 붙여야 되냐, 이런 분들이 많으셔서 2가지 적어봤고요. 인터넷으로 팔고 싶으시면 통신판매업을 내야 된다. 그거는 신고라 그냥 가서 내면 된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수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업 전에 좀 이렇게 말을 가다듬으려고 한번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